예, 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허쉬입니다. 예, 지금 제목 보고 들어오셔가지고 마음속으로 뭐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구독자가 500명도 안 되는 놈이 뭐 이런 영상을 올리지. 그래서 너는 돈 얼마 있는데? 네가 뭔데? 요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건데요. 제가 10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코인 알려주는 허쉬입니다. 예. 이미 이거를 꼬아서 들으시면요. 제가 어떤 좋은 이야기를 해도 가져가실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영상을 일단은 꼬아 듣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끝까지 들어보시고 그래도 뭐 터무니없는 소리다 싶으시면 뭐 댓글로 욕하시면 됩니다. 싫어요 누르시면 되고요. 저는 지우면 되고요. 예. 저는 이거를 느끼고 인생이 좀 180도 변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른 분들도 좀 이제 생각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요, 돈에 대한 착각을 조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돈이라고 하면요, 내 지갑에 지금 들고 있고 은행에 맡겨놓고 했던 화폐만을 돈이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돈이 가져야 할 기능은요, 교환의 매개체, 가치 척도의 수단, 가치 저장의 수단, 휴대성, 내구성, 분할성, 안정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이건 완벽한 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화폐는요, 이제 편의성과 분할성, 휴대성 뭐 이런 것들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죠. 근데 화폐는 가치 저장의 수단은 아닙니다. 가치 저장의 기능은 없어요. 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합니다. 근데 우리는 저금을 하죠. 가치 저장의 기능이 없는 돈에다가 가치 저장을 해요. 예, 이자가 조금 발생한다라고 하지만 그 이자는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작은 비율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부를 축적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요즘 보면요, 젊은 사람이고 뭐 기성세대고 할 것 없이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로소득으로는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없다고. 그래서 불로소득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막 책들도 많이 나오고요. 유튜브 영상이나 뭐 이런 데도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불로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최초에 어느 정도의 종잣돈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종잣돈을 먼저 만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가장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사회는요, 생각보다 그렇게 풍족하게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예. 맞잖아요. 그냥 딱 먹고 살 만큼만 줍니다. 연봉이 조금 더 높고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도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조금 더 맛있는 거 먹고 조금 더 좋은 데 놀러 가고 조금 더 좋은 차 타고 뭐 요 정도인 거지. 우리 사회는 그렇게 우리가 종잣돈을 만들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돈을 주지 않아요. 왜 돈을 주지 않냐면요. 풍족하게 돈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6개월, 1년 일하고 또 놀겠죠. 돈 많으니까. 한 1, 2년 또 놀고요. 또 일하고요. 그럼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사회가 제대로 못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먹고 살 정도만 돈을 줍니다. 그럼 먹고 살 정도의 돈만 받는 우리가 종잣돈을 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딱 먹고 사는 거에서 아껴야 됩니다. 겨울에 보일러도 안 켜야 되고요. 여름에 에어컨도 안 켜야 되고요. 친구들 만나서 소주 한 잔 마실 돈도 아껴야 되고요. 주말에 뭐 피자, 치킨 뭐 이런 배달 음식도 안 먹어야 됩니다. 그냥 매일 뭐 깻잎파리에다가 뭐 햇반 돌려 먹으면서 하루하루 살아야 돼요. 자기 개발도 못하고 취미 생활도 못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본인의 현재의 행복을 포기하고요. 종잣돈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쉬울 것 같습니까? 어지간한 사람은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매스컴이 아니라 이제 그런 매체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도 못 모으면 어떡하냐 뭐 요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 정말로 모을 수 있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래의 행복을 포기하고 현재의 행복을 나는 선택한다 이러면서 뭐 요즘 세대들이 뭐 다포세대 뭐 이러면서 이것저것 다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현재의 행복만 추구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당연한 겁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못난 게 아닙니다. 자, 저는 부자들을 싫어하거든요. 왜 부자들을 싫어하냐면요. 그 지금 종잣돈 만들어서 불로소득 발생시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제가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요. 안 먹고 안 쓰고 친구도 안 만나고 자기 개발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종잣돈 만들어서 그거 투자해서 성공한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저는 진짜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종잣돈을 모았다라고 칩시다. 예. 진짜 안 먹고 안 쓰고 친구도 안 만나고 취미생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일만 하고 잠만 잤어요. 예. 그런 사람이 종잣돈 5천만 원 1억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요즘 트렌드가 뭔지, 요즘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수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처박혀서 돈만 모았던 사람이요. 종잣돈 5천만 원 1억 있다라고 해서 그 돈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대출 내가지고 뭐 좀 오피스텔 하나 사는 거, 뭐 그 정도밖에 할 수 없잖아요. 오피스텔 월세 얼마 들어온다고요? 몇십만 원 안 들어오잖아요. 예. 그리고 대출 이자도 내야 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요. 이거를 불로소득을 발생시키고 뭐 종잣돈을 모으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지 마시고요. 화폐는 가치 저장의 수단이 아니니까 내가 이제 근로소득을 발생시켜 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 화폐를요, 이 화폐의 가치를요, 나중 되면 떨어질 거니까 어떤 데다가 이걸 저장을 해야, 어떤 곳에 저장을 해야 10년, 20년 뒤에 이게 조금 더 고평가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종잣돈을 지금 만들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예. 그래야 관심이 가죠. 아직 나는 종잣돈이 없는데 지금 뭐 어디에 투자하고 뭐 어디에 뭐 무슨 땅을 사야 좋을지 무슨 아파트를 사야 좋을지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없잖아요.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0만원 20만원이라도 내가 지금 이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모을 수 있는 돈 있잖아요. 만 10만원이 됐든 20만원이 됐든 그런 돈들을 가치가 떨어지는 화폐 말고 어떤 좋은 이제 가치 저장의 수단을 이용할까 그거를 고민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제가요 20대 한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돈을 제법 벌었어요. 예, 돈을 제법 벌었는데요.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마음이 뭐였냐면 나는 지금 뭐 큰 전공도 없고 지금 코인 투자하고 막 이렇게 해서 돈을 조금 벌고 있는데 내가 안정적으로 살려면 내가 뭐 기술을 가진 것도 아니고 뭣도 없으니까 진짜 뭐 장가도 가고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아파트도 하나 사야 되고 장사도 뭐 내가 요리를 잘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냥 좀 대형 프랜차이즈 같은 거 괜찮은 거 번듯한 안정적인 이제 커맨드 센터를 하나 만들어 놓으려면 제가 그때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한 2, 30억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한 2, 30억 정도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투자를 하는데 실수도 많이 나옵니다. 당연히 지금 투자해가지고 막 100억, 200억 번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못 벌었거든요. 100억, 200억. 그러니까 제 목표는 한 30억, 2, 30억 정도는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조바심만 나는 겁니다. 나이는 먹고요. 주변 친구도 자꾸 하나하나씩 결혼을 하고요. 집도 뭐 대출을 냈겠지 뭐 어쨌든 뭐 집도 사고요. 근데 저는 제가 목표한 금액을 그때까지 못 만들다 보니까 막 조바심이 납니다. 그래서 투자도 더 꼬이고요. 제가 인생이 180도 달라졌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요런 개념을 가지고부터 가치 저장이라는 투자보다는 가치 저장을 잘 하면 미래에 좀 더 내가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부터는요. 그 20억, 30억이 조금 이제 저는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어요. 트레이더만 했던 게 아니고요. 뭐 장사도 해보고요. 사업도 해보고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것저것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코인 투자로 번 돈으로. 근데 그런 것들 다 망했어요. 왜냐면 제가 잘 못하니까요. 잘 아는 게 아닌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냥 비트코인을 모았습니다. 그냥 모으려고 모았던 건 아니고요. 그냥 보유를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비트코인을 공부를 했으니까 오를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지금 했던 것들 중에 나에게 경제적으로 안정을 준 건 비트코인밖에 없더라고요. 그 중간중간에 주식도 해봤죠. 주식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해봤는데요. 정말로 계속 우상향해서 나에게 부를 축적시켜 준 건 비트코인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비트코인 뭐 수십 개 가지고 있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벌써 제가 뭐 20억, 30억을 만든 건 아닙니다.
근데 불안감이 없어요. 이제 제가 결혼도 했고요. 지금 제가 올해 38입니다. 결혼도 했고 아직 애는 없어요. 근데 이제 애도 놓을 겁니다. 애도 놓고 그러면 애 키우는데도 돈 많이 들 거고 뭐 애가 대학 가고 뭐 장가 가고 하려면 뭐 그런 거 다 뒷바라지 하려면 제가 되게 큰 돈을 벌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없습니다. 이유는 비트코인에다가 그냥 차곡차곡 가치 저장을 하면요. 비트코인이 10년, 20년 뒤에 상승해서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거의 확신을 하거든요. 그건 뭐 제가 확신하는 건 제 마음이니까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보고 확신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왜 확신을 하는지에 대한 말씀은 좀 드릴게요. 제가 아까 우리나라 부자들을 좀 싫어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싫어한다기보다는 부자들이 하는 얘기를 듣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부자들은요, 대부분이 졸부예요. 그냥 시골에 땅이 좀 있었고요.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고요. 뭐 그렇게 그냥 땅이 있었던 겁니다. 옛날부터 물려받은 땅이. 근데 그런 시골에 값쌌던 땅들이요, 개발이 되면서 엄청난 폭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을 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땅이 개발되니까 나에게 엄청난 부를 주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땅을 사는 겁니다. 투자 목적으로. 근데 최초에는요, 이 사람들이 알고 땅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막 개발이 되고 하다 보니까 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된 겁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20년, 30년 전에 아파트를 샀던 사람이요,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샀던 게 아니에요. 그냥 살라고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놨었는데, 그게 그냥 상승을 하니까, 야, 아파트가 진짜 요즘 막 올라가니까 나에게 부를 주는구나. 그래서 좀 더 좋은 아파트로 가고, 그래서 좀 더 올라가고, 막 대출 내서 다른 아파트 또 사고, 막 투자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다 예측하고 처음부터 똑똑해서 돈을 벌었던 게 아니에요. 우연찮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안 겁니다. 돈을 그냥 화폐를 화폐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이제 아파트나 부동산이나 이런 가치 투자를 하는 게, 가치로 저장을 하는 게 나에게 부를 축적해 준다. 그걸 그냥 미리 알았던 것 뿐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빠르게.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아파트를 샀던 사람과 땅을 샀던 사람하고 돈으로 그냥 저축해서 이걸 보관했던 사람하고는 갭이 자꾸만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근로소득으로는요, 부동산이나 아파트에 가치 저장을 해놓은 사람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빈부격차가 발생을 한 거예요. 우리 기성세대들이요, 뭐 똑똑해서 돈을 많이 벌고 덜 똑똑해서 돈을 못 벌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돈 버는 건 다들 뭐 비슷비슷했을 겁니다. 뭐 특정 소수를 제외하고는요. 근데 어떤 가치 저장을 했는지, 어떤 가치 저장의 수단을 이용했는지가 빈부격차를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미 부동산이나 뭐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고평가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추후에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평가받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요, 저는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변동폭은 크죠. 그 이유는 아직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치가 제대로 반영이 됐다면요, 그냥 안정적이었겠죠. 근데 저는 비트코인이요, 완벽한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완벽한 돈이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비트코인은 돈이 가져야 할 속성들을 모두 갖추고 있어요. 지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안정성과 이제 가치 척도의 단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지. 사람들이 다 비트코인을 인정하고 뭐 안정성을 보장받으면요, 비트코인은 진짜 완벽한 화폐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요,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몇백 살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종이화폐를 쓰고 종이화폐에 적응이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화폐의 역사를 보면요, 뭐 물물교환부터 시작해서 뭐 조개 껍데기도 쓰다가 뭐 금은이 됐다가 뭐 주화가 나왔다가 종이화폐가 나왔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화폐의 역사는 계속 바뀌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냥 종이화폐를 쓰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나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 시대에 디지털 화폐가 진짜 나오긴 나왔잖아요. 지금 미국 ETF까지 승인이 나왔고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디지털 화폐가 생겼다. 이게 화폐 개혁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만약에 정말로 화폐가 종이 화폐에서 디지털 화폐의 비중이 막 커져요. 완전 바뀔 수는 지금은 없겠지만 그냥 비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디지털 화폐의 비중이 입지가 점점 커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가격이 어떻게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나중에 10년, 20년 뒤에는 100억이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예.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가치 저장의 수단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지금 어떤 상품에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까를 생각하지만요. 이미 부를 축적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뭐 짜잘짜잘한 부자들 말고요. 그냥 정말로 세계에서 막 큰 부자들 있잖아요. 뭐 기관이나 뭐 어떤 뭐 기업이나 아니면 정말로 진짜 돈이 많은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투자를 할 때는요. 돈을 벌려고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축적해 놓은 부를 지키기 위한 용도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 집중을 못 합니다. 부동산이 하락할 수도 있고요. 뭐 주식이 폭등할 수도 있고요. 금값이 뭐 떨어질 수도 있고요. 금값이 폭등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여러 자산에다가 분산해서 이제 투자를 해 놓는 겁니다. 가치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어떤 게 이제 어떤 종목이 내려가더라도 어떤 거는 올라가고 상승과 하락을 하니까 여러 가지의 자산을 배분해 놓은 겁니다. 내 부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뜬금없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나왔어요. 예, 부자들은요, 새로운 자산의 탄생을 싫어합니다. 왜냐면 새로운 자산이 탄생해서 그게 가치가 올라가면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던 자산들의 가치는 하락할 테니까요. 상대적인 거니까. 그래서 부자들은 비트코인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싫어하더라도요, 얘들은 싫어해도 사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는 비트코인을 안 사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 가격이 갑자기 폭등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의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비트코인은 보험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떨어지더라도 혹시 모를 상승에 대비해서. 그래서 부자들은 비트코인을 채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서민들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말고는요, 뭘 하려면 종잣돈이 필요합니다. 큰 돈이 필요해요. 근데 그 종잣돈을 모으기란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요, 잘게 사토시 단위까지 나눠져서 소액이라도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뭐 5만원, 10만원이라도 모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그리고 서민들은 자, 쉽게 이야기하면 부동산은요, 주식은요, 이미 부자들이 많이 투자하고 돈 많이 넣어놨고, 금도 그렇고, 그래서 막 이게 막 10배, 20배 갈 거라는 기대감은 없어요. 예, 그냥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요게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특정 종목은 또 뭐 크게 펌핑할 수도 있지만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요, 10억, 20억, 30억, 100억도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10만 원밖에 없지만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도 비트코인을 좋아해요. 이미 부자들이 다 가지고 있고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 말고 가치가 이미 다 평가되어 있는 거 말고 아직까지 부자들이 선택하지 않은 가치를 저평가받은 그렇기 때문에 개미들이 비트코인에 열광을 하는 겁니다. 기성세대보다는 이제 젊은 사람들, MZ, 막 20대, 30대 이런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고요. 왜냐면 이미 올라갔던 거 말고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 그 가장 큰 힘을 가진 게 비트코인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걸 좋아하고요. 전에도 한번 영상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이제 발행량은 2100만 개로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유실코인까지 막 이렇게 하면 그 수량은 더 작습니다. 근데 세계 인구는 70억이에요. 70억 명. 그들이요, 비트코인을 잘게 나눠서 가진다라고 하면요, 한 사람당 유실코인 제외하고
한 1700만 개 정도로 계산하면요. 한 사람당 0.002개도 안 돌아가요. 지금 가격으로 한 10몇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 10몇만 원 정도, 잠시만요. 0.002개 지금 계산이 잘 안 되는데요. 하여튼 이제 10몇만 원 될 겁니다. 예,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여유로 저금할 수 있는 돈이 가치 저장을 할 수 있는 돈이 10만 원, 20만 원이라고 해도요. 그거 매달 한 사람 1인분씩은 내가 모으고 있는 겁니다. 예. 왜냐? 다른 사람보다 일찍 선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은요. 엄청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비트코인이 없어질 것 같진 않아요.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어느 정도는 다들 이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알트코인들이 블록체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정말로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상용화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현실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지만 저는 이용하고 있는 것들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이미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없어질 거라고는 저는 절대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저평가되어 있고 이제 뭐 단기간에 조금 하락하고 상승하고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10년, 20년 길게 보면요. 당연히 지금보다 상승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안정적으로는 그래도 한 두세 배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기대감을 가지자면 저는 100억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불안감도 없어지고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이제 뭐 화폐나 뭐 이런 것들을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생도 즐겁고요. 뭔가 요즘은 막 ETF도 승인되고 무슨 자금도 들어오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요. 가격적으로 이게 상승한다라고 해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니고요. 아, 비트코인이 진짜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뭔가 인정을 막 이렇게 받고 있구나.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더 많은 자금들이 들어오고 할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막 사업을 키워내서 막 유튜브를 시작해서 구독자가 늘고 사업을 해서 손님이 늘어나고 이런 기분을 느끼는 것처럼요. 내가 투자해놓은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계속 사고 구매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구나. 나는 가만히 있는데요. 예. 비트코인이 아주 잘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을 좋아하고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비트코인을 소액이라도 투자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투자 안 하고요. 지켜봤을 때랑요. 내가 정말 돈을 넣어놓고요. 몇 년간 가지고 있어 보는 거랑은요. 진짜 느껴지는 마음 자체가 다르거든요. 이게 얼마나 안정적인지는 가지고 있어 보시면 압니다. 예, 제가 한 2017년도부터 코인 투자를 했는데요. 그때는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었고 비트코인을 조금씩 구매하기 시작한 거는 한 2018년, 한 2019년도부터예요. 그러니까 불장을 2번을 맞았잖아요. 그때마다 이 마음이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행복하고요. 그렇게 많이 사는 건 아니지만요. 내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소액이라도 비트코인을 조금 투자를 한번 해보시라고 권합니다. 비트코인이 아니더라도요. 화폐는 가치 저장의 수단이 아니니까요. 절대로 화폐로 가치를 저장하지 마십시오. 각자 본인이 좋아하는, 본인이 잘 아는 어떤 분야에 가치 저장을 하십시오. 그러면 경제적으로 조금 자유로워질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요 좀 촬영하려고 만들어 놨거든요. 어떠나요? 진짜 좀 유튜브 같나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 강의를 할 겁니다. 제가 뭣도 없는 놈이지만 그냥 좀 얕은 지식이지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에 한해서 강의 영상들을 짧게 해서 하나하나씩 만들 생각이에요. 그래서 코인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영상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